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유,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게 맞으셔서 힘이 나는데요. 자, 여러분 앞으로 재밌는 그 세법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강경태 교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연예인 입장하는 것 같아.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자, 첫째 시간인데, 자, 아무래도 본 강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OT 개념으로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건지,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 그런 내용들을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메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 정리하면 일단 여러분, 자, 세법 개론의 수강 대상이다. 자, 당연히 회계사 준비하신 분들하고 산무사 준비하신 분들, 제가 좀 이따 출제 경향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기본적인 범위는 똑같습니다. 우리 실강에서 일주 내용은 똑같고 뒤에 가서 세부 차이는 이따가 출제 경향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당연히 이 강의의 방향도 회계사, 산무사 1차 시험 어떤 기본 흐름들 있죠. 이걸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전국의 국세청 가족 여러분들이 국세청 인터넷을 통해서 저 세법 개론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가족 여러분들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이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국세청 식구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여러분들 저기 한 5, 6년 가까이 국세청에 지금 세법 개론하고 세무회계 강의가 이제 강의로 직무 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요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법 개론은요, 지금 기본 종합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온라인 들으신 분 중에 회계학 공부 없이 바로 세법 개론 들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법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회계의 흐름을 밑바탕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온라인 들으신 분 중에서 회계학 없이 바로 들으신 분들은 회계학부터 듣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회계학을 완벽하게 알아야 되나요? 저도 완벽하지 못해.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은 다 이미 회계학 공부한 내용들 공부는 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기본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법을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여러분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 회계학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린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스텝에 해당이 되는 뭐 심화 과정이나 객관식을 할 때 선생님들이요, 기본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하고 문제를 풀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강의 듣고 한번 복습하고 주말에 한 번 정도 보고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그럼 세법도요, 오늘 공부하고 내용 이해됐잖아? 이틀 있으면 기억이 안 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휘발성이 정말 강한 게 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 강의에 충실하자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회계학의 흐름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적인 흐름 알고 있으면 돼요. 법인세법 공부할 때는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가 있죠. 그러면 지금 교재가 세법 개론책이 있고 그리고 썸머리가 있을 거야. 자, 이 썸머리는요, 이 내용의 수업 목적의 요약서입니다. 요약서. 그래서 선생님 처음부터 그러면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건데 개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1차 시험 말 문제가 특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세무사 시험은 원래 그러는데 회계사는 요약 형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조문 나올 때가 있는데 올해처럼 조문 형식으로 나오면 요약집으로 공부한 사람은요, 내용을 알아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오지선다 문제 나올 때 일단 두 줄이 넘으면 난독증에 시달리잖아. 그렇죠? 그래 요약서로 공부하신 분들은 1차 시험 말 문제에서 정말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여러분 저도 이걸로 강의하면 진짜 편해. 탁탁탁. 사실 이걸로 강의하면은 띄워놓고 그냥 쭉 읽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귀찮더라도 여러분 세법 개론서는 조문 형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덧붙였지만, 그래서 처음에 딱딱하더라도 귀찮더라도 꼭 여러분 세법 개론책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할 때 같이 읽어볼 거고 복습할 때 또 읽어볼 거야. 그래서 개론 강의는 요거 위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중요한 내용은 제가 개론 강의한 다음에 썸머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야.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어렵고 중요한 내용들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정리하는 건 좋아하는데 주교재가 개론을 읽게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썸머리를 언제 쓰는데요? 자, 일단 개론 과정을 마치고 심화 세무회계 또는 세무회계 또는 객관식 과정 할 때는요, 개론책을 다시 이제 공부할 적인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요약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는
요걸로 딱 주제별로 정리하고 관련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게 탁탁 요약집입니다. 진짜 요약집이니까 처음에는 정말 귀찮더라도요. 요걸로 여러분 여러 번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론책 보면 대부분요. 문구 옆에다가 가로 열고다고 무슨 세법 몇 조 몇 항 이런 거 다 적혀 있을 거야.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문제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약집부로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말문제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한 줄이 법조문에 세 줄, 네 줄로 표현되어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딱딱한다 하더라도 이 개론책으로 좀 습관을 들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교재 맨 앞에 정도에다가요. 요건 하나 메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법이라고 해서 한 과목이 아니에요. 이 세법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출제 경향은요. 일단 회계사 수험생과 그다음에 우리 사무사 준비하시면 돼 있으니까 당연히 1차 합격해야 2차 기회가 주어지니까 자, 요걸 가지고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교재 맨 앞에다가 자기가 공부하는 시험에 관련된 출제 경향을 하나 메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계사 시험과 그다음에 사무사 시험이 있다. 자, 우리 현장 강의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부가가치세 정리할 거거든.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계산할 거냐 좀 이따 볼 거예요. 한 7, 8일 정도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가지고요. 자, 이렇게 할 건데 7, 8일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자, 이게 여러분 총 1차 시험 몇 문항 나오는지 아세요? 회계사 사무사 문항 수는 똑같아요. 몇 문항인지 혹시 아시는 분? 40문항이에요. 40문항. 이 중에 10문항이 나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8문항이 나옵니다. 회계사 사무사 전부 부가가치세가 8문항이다. 만만치 않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객관식이나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전략 과목이 돼야 돼. 그나마 만만해요, 이게. 그나마 만만해. 그래서 만만해. 이건 전략 과목이 돼야 돼서 여러분들 정말 좀 치밀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세법의 꽃이죠. 법인세. 아까 말씀드렸죠. 회계학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출발하는 거야. 간단하게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돌리는 과정들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요. 회계사는 14문항이나 나와요. 40문항 중에. 꽃이야, 꽃. 그리고 사무사는 10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2차 시험에 가잖아. 요거 회계사는 법인세 40점, 100점 만점에 사무사는 50점이야. 이게 가장 배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징의 과목이에요. 애징의 과목이야.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가 세무회계 과정에서 문제 푸니까 막 재밌거든. 근데 점수로 잘 연결이 안 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합격한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법인세는 처음 공부할 때는 힘든데 공부하면 그게 효자 과목이야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건 암기할 게 많아. 암기할 게 별로고 논리만 딱 세우고 한 번 체계를 잡고 나면 그 체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법인세법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취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게 뭐예요? 소득세죠. 자, 이건 10문항씩이야. 10문항씩.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실강에서 이루어지는 게 요 세 가지 법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개 강의거든요. 공개 강의로 온라인으로 오픈을 시킵니다.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실강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40문항 중에 회계사 같은 경우는 몇 문제예요? 몇 문항이에요? 그렇죠? 22문항이 32문항인가? 그렇죠. 32문항이 나오는 거고 28문항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국세 기본법이야. 우리 세법 개론책에는 맨 앞에 있어요. 말 그대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요거부터 했었어요. 기본적인.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하고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요건요. 요 내용을 가지고 세법의 용어가 친숙해진 다음에 공부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고 이건 공개 강의로 올라가 있어요. 이미 올라가 있고 제가 매년 그 전에 촬영을 가지고 매년 개정된 것만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에 변청사가 나와 거기에. 이게 점차 제가 매년 이게 지금 요 사이에 여러분 책 작업 때문에 제가 1년 중에 제일 바쁜 게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3월 하순까지가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얼굴이 정말 제가 보통 체중이 그때 4kg에서 5kg 빠집니다.
왜냐하면 강의하면서 잠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6개월, 7개월 동안 그걸 회복을 해요. 그럼 또 다시 또 빠져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갈수록 그게 점차 빠지는 건 빨리 빠지고 회복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되는데 여러분 이게 5문항이야. 무시 못해요. 이게 딱딱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국세 기본법 뭐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는 건데 앞에 거 정리하고 보셔야 용어가 정리가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산무사는 4문항에서 5문항이 왔다 갔다 해요. 보통 4문항 중심인데 다른 개념까지 물리면 5문항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부분이야. 이게 대부분이다. 자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흔히 기타세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달라요. 회계사하고 산무사.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거든요. 그냥 상증세라고 할게요. 상증세, 상속세, 증여세. 이건 회계사는 2문항이 나와요. 상속세 하나, 증여세 하나. 그리고 산무사는 1차 시험 범위는 아니야. 2차 시험 범위에 세법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어요. 그럼 지방세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구성하는 세금. 뭐 대표적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이런 거거든. 요거 한 문항 나와요. 제끼세요. 알겠죠? 찍는 거야. 이거 하나 맞으려고 많은 지방세법을 공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찍는 거야. 마음에 드는 문항 찍으면 돼. 운 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것도 세무사는 2차 시험에 나중에 세법하게 들어가지 1차는 없어요. 그래서 회계사는 이게 전부예요. 자 이제 세무사는 흔히 여러분 세무사 온라인 들으시는 분 중에 세무사 준비하시면 이제 기타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자법이라고 하더라고. 자법 아니야. 법인데 이거 이제 회계사는 관계 없는데 세무사분들은요. 국세징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요. 3문제에서 4문제나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맞고 암기하는 과목이야. 그냥 어떻게 징수할 거냐 이 내용이고 그다음에 조세범 처벌법이 있어요. 뭐 하면 징역 몇 년, 뭐 벌금 얼마 이런 거 이건 세무사인 시험범위 나옵니다. 2문제 나와요. 2문제. 그리고 이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이라는 게 있거든. 이건 보통 제끼입니다. 2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도 모르고 있는데 웬 국제조사야. 저기 너무 공부량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세무사 준비, 회계사는 관계없고 세무사는 합쳐가지고 7문항에서 8문항이 나와요. 이게 그 기타 세법이라고 하고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은 자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법 아닙니다. 특히 이 국세징수법은 전략 과목이 돼야 돼요. 내 문항은 그냥 맞고 푸는 거야. 그냥 진짜 이렇게 출제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시험에 가지고 딱 적어놓으면 될 것이고 일단 누가 뭐래도 이 3가지가 1차, 2차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차 시험이 이 3과목에서 100점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시험은 법인세 가장 높고 그다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순서 이런 식으로 2차 시험도 비중이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순서죠.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요. 당연히 여러분 세법 개론 지금 공부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봄에 강의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나 좀 초여름에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원래 가장 매끄러운 순서가 뭐냐면 세법은요. 세법 개론으로 기본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무회계를 공부를 하는 거죠. 계산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거야. 이거 이론적인 걸 제가 취지를 가지고 규정 이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건데 이건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런 과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규정을 이해했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거냐. 물론 개론 강의할 때 제가 사례 풀어드릴 거야. 중요한 사례. 근데 그건 기본 사례지 여러 가지 응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회계 과정. 여러분 아마 여러분 학교 간 선배한테 들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세무회계는 꼭 들어라. 그런 얘기를 아마 대부분 들었을 거야. 그 이유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세무회계 과정이 2개가 있거든요. 정규 세무회계와 그다음에 그냥 심화자가 들어가는 세무회계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정규 세무회계 제가 지금 요새 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2차용이야. 그러니까 동차생들이나 유해생들 대상으로. 물론 그 강의를 1차부터 들으신 분들도 꽤 많이 수강을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심화 세무회계는 교재는 똑같은데 이건 1.5차 과정이에요. 1.5차. 그러니까 1차 시험 말 문제도 대비하면서 세무회계 문제 완전한 2차용은 빼고
1.5차 수준의 문제까지 풀어가지고 요 틀을 가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세법 과정 끝날 때쯤에 어떤 과정이 좋아요. 그런 건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라는 건 나중에 끝날 때쯤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연습소 과정이다. 그리고 객관식을 가게 되면 객관식 세법이거든요. 객세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 세법을 가게 되면 여기서 공부한 거 진짜 이건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없이 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계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매끄러운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강의 드리겠지만 1차부터 준비하신 문제라면 처음에 욕심을 부렸다가 세모얘기를 들었다가 대부분의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 정규 세모얘기 들었다가 나중에 열심히 막 의욕을 가지고 들어요. 그러다가 2차 문제가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제껴요. 이게 훨씬 나아.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세법교는 끝날 때 말씀드릴 거야. 자, 어떤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쪽을 추천합니다. 이쪽을 추천하고 나중에 합격하고 1차 합격하고 2차 과정의 문제를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과정이 가장 매끄럽다. 여러분이 아마 종합반 과정을 따라가려고 마음먹으신 실간 수험생들이라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결혼 심화 과정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선택하면서 한다. 그럴 때는 가급적 이 과정. 근데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이게 없다. 이게 시간이 꽤 걸려요. 복습하는데 문제를 풀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과정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정의 차이는 뭐냐? 기본이야. 세법 결혼 정말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이 왜 이렇게 되고 어떤 히스토리를 거쳐서 되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가급적 여러분께 떠먹여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진짜 그냥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 이유식을 만들어서 떠먹여 드릴 테니까 뱉지 마시고 그러면 뭔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 처음에 아무리 이유식이라도 그 원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입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거든. 그렇죠? 자, 뱉지 마시고 소화시키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시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기본을 다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신 많은 수강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의 강의의 진가는 여기서 나와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왜? 처음 세법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세법은 항상 두 번째 강사가 명강사야. 항상 누가 하든 간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개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진가를 발휘하게 될 거야 아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수강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생님 강의의 진가는 이것도 이거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긴 농담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는 막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 개론 단계에서는 그 실무적인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야. 줄일 때쯤 해가지고요. 뭐 그런 얘기들을 드릴 건데 여기는 그럴 만한 거 없는데 내용상으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거라니까. 그리고 용담할 시간 없는다 하더라도요. 자, 일단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